자, 다음 가시면, 자, 고유과실인데, 자, 교재에서는 일단, 자, 149페이지죠. 자, 그거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고유과실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면, 자, 고유과실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자, 국가한테 필요합니까? 아니면 국가는 면책이 안 돼요.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한테는 고유나 과실이 없어도, 자, 공무원 측한테, 자, 공무원 측한테 과실 있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그 149 가시면 그 판례상에서 이번에 그 니은인데, 자, 민법상에서의 사용자 책임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은? 자, 차이점은 아까 사용자 책임은 면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면책이 안 된다. 자, 그게 딱, 자, 그거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거기서, 자, 이제 그 관련 판례 쭉 나와 있죠? 그 관련 판례 쭉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출처 잘 된 판례는 아닌데, 일단 거기, 자, 교재에서, 자, 15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판례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냐면,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에서 그 4번 나와 있죠, 4번. 그 4번 가시면, 자, 법령 해석하고, 자, 공무원 과실인데, 요 지문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과실 자체가 이제 과실이 인정된 게 있고, 부정된 게 나와, 지금. 그래서, 자, 공무원이 관계법을 몰라, 지금. 자, 관계법을 모르는데, 공무원 측에서 법을 다 알 수 없잖아, 지금. 법을 다 알 수 없어도,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자, 자기하고, 자기 직무잖아. 자기 직무하고 관련된 법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공무원 측에서 관련 법을 몰라요. 자, 또, 자, 필요한 제시를 못 갖췄지. 이런 경우라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 국가 측에서 배상해 주겠지? 근데, 자, 보세요. 두 번째에서. 자, 2번 가시면 행정청이, 자, 대법원에 확립된 법 해석에 어긋나는 견해 고집한 거야. 이게 뭐냐면, 지금 행정청이 대법원에 확립된 법 해석인데, 자, 법 해석은 누가 해요? 법 해석은 행정부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잖아. 근데 법원에 확립된 법 해석에 어긋나게 지금 행정부가 고집 피운 거야, 지금. 이런 경우라면, 자, 행정부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지. 국가 측에서 배상해주라 하는 거고요. 근데, 자, 이번에 보세요. 여기서. 이번에는, 자, 과실 자체가 인정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자, 법령 등에 대한 해석과 해석이 복잡 미묘해. 자, 다시 말하면 이 견해가 다수설인지 판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 모르겠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한 거야, 지금. 자, 복잡 미묘하고 학설과 판례가 교일되어 있지 않아, 그치? 그런 경우,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자, 공무원이 뭐 한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한 개의 견해를 취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이 없다. 이때는 과실이 없다. 자, 이거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자, 2번 있지. 자, 이 법원 재판이 상급심과 재심서, 자, 파기돼서 깨졌어. 깨졌지? 그러면 과실 있어? 자, 이 법원 판사 과실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 자, 이 법원 판사는요, 자, 어때요? 그동안 있었던 그 재판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상급심에서 깨졌다는 것은, 자, 그 전심에서 증거 없었잖아, 지금? 전심에서 증거 없었으면 법관의 재판은 과실이 없지, 그렇지? 과실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자, 그래서 2번은 대강 보시고, 자, 이제 요 1번이지? 1번 A급 판례. 1번 A급 판례. 출제가 엄청 잘 됩니다. 아까 5급 승진 문제? 거기도 또 나왔었고, 이게. 엄청 잘 나온 판례. 자, 이게 나중에 보시면요. 나중에 행정소송 가서 이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소송에서 가시면 이게 기판력이에요, 기판력. 기판력이라고 해서 이제, 기판력에서 나올 건데, 자, 한 가지 예를 들게. 제가 생각해봐요, 여기서. 자, 만약에 여기서 청주시장이 있어. 자, 청주시장이 요 갑한테, 자, 6개월 업종질 했어, 이렇게. 자, 6개월 업종질 했지? 자, 근데 보니까 이 갑이 6개월 동안 장사 못했잖아. 장사 못해서 지금 받은 손해가 1억 원이야. 1억 원이다. 그치? 근데 이제 요 갑이 보니까 영업정지 위법이에요, 지금. 그치? 자, 그럼 뭐 하겠어? 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하겠지?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이제 얘가. 그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
자, 제기했더니, 자, 항고소송이지? 행정법원이야, 지금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심사해보니까 영업정지한 것이 위법이래. 위법이다. 그치? 근데 행정소송에서는요, 뭘 심사하냐면, 소송은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적법만 심사합니다. 자, 공무원 고의과실은 심사 안 해요, 여기는. 예셨어요? 자, 고의나 과실은 심사하지 않고 뭘 심사한다고? 자, 위법인지 적법만 심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치? 자, 심사했어. 심사했더니 보니까, 자, 영업정지한 위법이래. 자, 위법이다. 그러면 영업정지한 것이 위법이니까 어때요? 위법인 영업정지 때문에 이런 거 손해 생겼잖아. 자,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이제 배상 청구해야 돼? 배상은 청구되겠지. 그치? 배상을 청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국가 배상은 판례 실무가 소송 민사로 갑니다. 자, 민사법원이지, 민사법원. 자, 국가 배상은 판례가 어디로 간다고? 행정소송 합니까? 민사로 가. 민사로 가, 민사로. 자, 국가 배상이든 부당이든 반환 청구든 아니면 자, 손실보상 청구든 일단 판례 민사로 갑니다, 이걸. 자, 민사 갔어. 자, 왜 민사인지는 나중에 있죠? 나중에 이제 당사자 소송할 때 나옵니다, 나중에. 자, 민사로 갔어, 이제. 갔지? 자, 민사로 갔어. 근데 아까 민사로 가면 민사법원이 뭘 심사해? 뭘 심사해, 아까? 국가 배상 심사할 거 아니에요? 요건이 뭐야, 요건은? 첫 번째 공무원이 있을 거. 청주장 공무원이잖아. 영업정지한 것은 직무잖아. 직무지? 그러면 이 직무가 위법이 적법이야? 직무가 위법인지 적법인지 아까 이제 청주시장한테 고의나 과실인지 심사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국가 배상은 위법만 심사해요, 고의 과실까지. 고의나 과실까지 심사할 거 아니겠어, 여기는? 그렇잖아. 그치? 근데 자, 국가 배상에서 민사법원이 심사한 거야. 심사하더니 민사법원 판사는 영업정지한 것이 적법이래. 자, 영업정지한 건 적법이래. 아까 보세요. 행정법원은 영업정지한 게 위법이래. 민사법원은 영업정지한 게 적법이래. 재판, 개판.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고. 개판이지, 그치? 그렇잖아. 대체 어떤 판사 잘하는 거야? 어떤 판사 말 믿어야 돼? 어떤 판사 더 똑똑해? 어떤 판사 잘하는 거야, 지금? 이때, 그쵸? 보세요. 아까 행정법원이 영업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내렸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후소법원이지? 나중에 후소법원이 민사법원이 적법하다고 재판하면 지금 재판 모순된 판결 나오지? 모순된 판결 나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잖아, 재판을. 그치? 그래서 모순된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후소법원은 전소법원이 한 재판을 따라가라고. 자, 이게 뭐야? 기판력. 나중에 자, 나옵니다. 기판력이라고. 기판력은 전소법원 재판과 모순된 재판을 하지 말라고. 그치? 그러면 민사법원은 영업정지한 것이 자, 적법하다고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자, 모순된 판결 내립니까? 그냥 위법이다. 그냥 위법이다. 그렇죠? 그냥 위법이라고 뭐가 미쳐? 기판력 미치겠죠. 그래서 기판력이. 응? 이해했죠? 그러면 위법성은 기판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치지. 아까 기판력 뭐라고? 전소법원이 한 재판과 모순된 재판 하지 말라고. 전소법원이 한 재판을 따라가라고. 그치? 그런데 고의과실은 기판력이 안 미치지. 자, 왜 안 미쳐? 고의과실은 전소법원인 행정법원이 재판 안 했잖아. 안 그래요? 전소법원이 재판한 것과 모순되게 하지 말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아까 보시면 자, 고의과실은 전소가 심사해서 심사 안 했어. 심사 안 했잖아. 그치? 그러면 민사법원이 따라갑니까? 고의나 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된다? 아니면 심사를 안 했으니까 민사가 다시 심사한다. 민사가 다시 심사해야지. 그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판례 얘기하기를, 자, 아까 보세요. 판례 얘기를 뭐래? 판례 얘기하기를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했어. 취소가 되었을지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자,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치? 이해했어요? 무슨 의미? 바꿔 얘기하면
기판력이 안 비친다. 기판력이 안 비치니까 고의나 과실까지 있다. 아니면 고의 과실 심사 안 했으니까 다시 심사하라. 다시 심사해서 입증하라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출제가 엄청 잘 됩니다. 자, 이게 있고, 다음 가시면 이제 위법성, 위법성. 자, 쭉 넘어가세요. 자, 위법성. 자, 154페이지. 위법성 나오지? 자, 154페이지. 위법성. 자, 그 질문 가시면, 자, 일단 뭐가 중요하냐. 또 위법성은요, 그 관련 판례가 있잖아요? 그 관련 판례보다는요, 위법성 범위 어디까지 하는 거야, 지금? 자, 위법성을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그치? 그 범위 있지? 일단 그 범위가 잘 나와요, 문제에서는. 범위가. 그래서 위법성을 헌법, 법률, 자, 명령 같은 형식적인 법령에 한정할 거냐, 아니면, 자, 불문법인 조리까지 포함시켜서 넓힐 거냐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좁혀주겠어요, 넓히겠어요? 당연히 넓히겠지, 그치? 그렇잖아, 아까. 그래서, 자, 그걸 읽어볼게. 자, 그 4번 가봐, 지금. 154페이지. 자, 4번에서 법령 위반. 자, 법령 위반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법령을 헌법, 법률, 자, 명령, 자치법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협의설이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령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자신의 성실, 공소 양속을 포함해서 당의 직무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 결여한 것인지, 자,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법령만 보겠다. 법이 없는 것까지. 법이 없는 조례까지 포함시키겠다. 이게, 그치? 자, 협의설, 광의설이다, 지금, 광의설. 자,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그 관련 판례지? 관련 판례 1번 가봐. 1번 가시면 경찰이 뭐합니까? 범죄 수사하면서 지금 뭘 위반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조리가 위반된 것도 위법성이 있는 거지? 자, 그게 있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2번 가봐요. 2번 가시면 국가가 자,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자, 이런 경우라면 자, 공무원은 뭐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위험배제 나서야 돼. 위험배제 나서야 되겠지?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 직원들 자기의무가 있다. 이 자기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위법이 된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재량이야. 자, 경찰은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기소인지 재량이라는 것은 법을 보는 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은 경찰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재량이지. 재량이면 국가는 경찰권을 발동해줘야 되는 거야? 의무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할 수 있는 건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세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 죽어. 자, 세월호 사건에서. 경찰권 발동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을 안 하면 국민이 죽어. 그치? 자, 그런 경우라면, 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때는 위법이 된 거지. 그렇겠지? 자, 그 판례 지문, 그 제목만 아시면 돼, 제목만. 내용까지 알 거 없어. 그치? 자, 다음에서, 자, 다음 가시면 이제 판례 중에서, 거기 이제 어디냐면, 자, 판례 중에서, 그 3번이지, 3번. 자, 3번 판례인데, 3번 판례 가시면 돼. 자, 3번이고, 5번은 보지 마세요. 5번은 너무 어려워서. 자, 판례, 자, 3번. 자, 3번이 뭐냐면, 형벌에 관한, 자,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자, 소급해서 이제 상실된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 위헌 나왔어, 이게. 위헌. 자, 위헌 나왔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요 긴급조치, 요 긴급조치인데, 이 긴급조치로 뭐 한 거야? 이 긴급조치로 이제 여기서 형사처벌 당했을 거 아니야, 국민들이. 그치? 형사처벌 당했는데, 근데 요 긴급조치가 이거 위헌 나왔어, 위헌. 혼자서 위헌 나오잖아.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위헌 나옵니다, 이게. 위헌 나왔지. 자, 뭐 하겠어? 위헌 나오니까 이제. 자, 위헌 나오면, 자, 이제 긴급조치가 위헌이잖아, 이게. 위헌이지. 그치? 그러면, 자, 과거에 형사처벌 당한 사람이 유죄야, 무죄야? 위헌이니까, 무죄. 자, 무죄야. 근데 무죄인 자가 뭐 했어?
무죄인자가 지금 형벌 집행당해서 갇혀 있었지. 구금당했지, 여기. 구금당하고 형 집행당했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뭐 합니까? 이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지. 국가가 배상해줘요? 배상해주는 거야? 아니면 형사처벌로 구금당한 자고, 자, 구금당한 자는 국가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 보상. 배상이야, 보상이야? 형사보상. 형사보상을 청구해야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그치? 이해했어요? 자, 또 한편.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여기서, 자, 과거에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이 긴급조처 위원이잖아, 위원인데, 근데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서 위원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위원이야, 합헌이야? 합헌이었잖아. 합헌이면 이제 합헌인 법에 근거해서 경찰이 뭐 했어? 수사했겠지. 판사가 재판했겠지. 잘못된 거 있어? 잘못된 게 없잖아, 그거는. 그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세요, 여기. 자, 위헌선언 전에 이 법에 기초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 제기됐잖아, 지금. 이것만 갖고는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보상 청구예요? 거기 이제 4번 가시면 보상 청구예요, 보상. 그래서 이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청구하는 거다.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 판례가 올해 한번 나왔어요. 이게 판례 이번 3번인가? 그 판례 3번이 나왔는데, 근데 판례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판례 6번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 판례 6번이 중요합니다. 그치? 이게 중요한데, 이 판례 6번 냈으면 좋았을 텐데, 판례 6번은 내기가 좀 그래, 그치? 정치를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판례가 이제 좀 사연이 있어갖고, 아까 이제 대통령의 긴급 조치를 아까 뭐 나왔어? 아까 이제 형사처벌 당했잖아요? 형사처벌 당했는데 긴급 조치 위원 나왔잖아. 자, 위원 나왔으니 뭐 한 거야?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한 거야. 이제 얘가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대통령 개인한테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보면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자 되게 이제 그 시사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말하기 좀 그러네. 하여튼 동영상 찍고 있어. 그렇지? 말하고 그런데 하여튼 자 근데 자 누구의 사법농단 사건 있잖아.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그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대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줄 수 없다 한 거야 지금. 국가가 배상해줄 수 없다. 그렇지? 자, 국가가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갖고, 근데 지금 보면 지방법원이지? 우리가 공부했잖아.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야 돼? 안 따를 수 있어? 나누셔야지. 당해 사건이면 따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당해 사건 아니면 안 따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당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배상을 안 해줬어. 이거를 안 해줬는데 지금 하급심에서 배상해주고 있어. 여기를. 다시 말하면 지금 하급심에서 지금 대법원 판례에 좀 항명한다고 해갖고, 그렇죠? 지금 대법원 판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따릅니까? 지금 반항하고 있어 지금. 항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시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사적으로 중요한데, 근데 이걸 내려면 또 긴급 조치를 또 건드려야 되잖아, 이거를 긴급 조치를, 그렇지? 근데 긴급 조치는요, 이거 위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어때요? 이걸 내긴 참 출제원이 좀 그렇잖아 이게, 그렇지?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내야 되는데 이제 못 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대법원 판례 그런 거야. 대법원 판례 그러기를 대통령의 긴급 조치 발령한 거야. 근데 긴급 조치가 이거 합헌이야, 위헌이야? 위헌이지? 위헌이잖아.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 그런 거야.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 책임질 뿐이지 국민 개개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자, 대통령한테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고 국가한테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배상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아까 보상해주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배상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 조치 등에 대해서 배상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치?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지방법원은 해주고 있어, 지금 배상을. 해주고 있어, 지금.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기를 봐봐. 자, 아까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 책임질 뿐이지 국민 개개인 등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하잖아 아까, 그치? 근데 그 문장이 지금 아까 봤었는데요. 어디서 봤었어 아까? 아까 똑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아까 어디서 봤어요? 국회의원은, 그렇죠? 아까 국회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정치 책임질 뿐이지 국민 개개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법적인 책임지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입법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 아까, 그치? 안 그래요? 그 판례의 문장을 지금 대통령한테 베껴온 거잖아, 이거를. 베껴왔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그런 거야. 아니,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고, 대통령 혼자 단독자 관청 아니냐. 단독자 관청이면 합의해서 자기 혼자 결정한 거야. 자기 혼자 결정했으면 이건 국회 판단하고 다른 거 아니냐, 이게. 하면서 배상해주라 하는 거야. 해줘라, 그치? 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시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불구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엄청 중요하고 긴급조처위원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지금 되게 관심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판례 나올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이 판례가 지금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데 못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중요한데 지금 자꾸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렇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래서 아까 보세요. 아까 6번, 유신헌법 아까.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일지라도 아까 국민 개개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긴급조치가 위헌 나왔지만 국가가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국가도 배상할 수 없고 민사상 배상도 안 된다. 그치?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아까 형사처벌 당한 사람들은 배상 청구하라고 보상 청구하라고. 보상 청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치? 먼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나머지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거기서, 자, 이제 여기 10번 가시면 성범죄지? 자, 성범죄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지금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했지. 당연히 이것은, 자, 국가가 배상해줘야지. 그치? 자, 지금 피해자의, 자, 개인 사정을 심했잖아. 다음 가시면, 자, 157페이지에서, 자, 157 가시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11번 가봐, 11번.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 없더라도 관련 공무원에게 위헌 배제를 할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거다. 무슨 의미? 형식적 법이 없는데? 아까 보세요. 형식적 법이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 근거에서 아까. 조례 근거에서도 위헌 배제를 할 의무 있잖아. 그치? 자,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 자, 12번 가봐. 공무원이 직무 집행이, 자,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랐는데, 따랐을지라도 이제 직무 집행 과정에서 개인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 그럴지라도 지금 공무원이 법 안 따랐어요? 지켰어요? 지켰기 때문에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지. 따랐기 때문에, 그치? 배상해줘라, 배상해줄 수 없다. 배상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있고, 다음 13번. 경찰관이 교통법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이지. 그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했지. 자,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추적하니까 아까 이제 범죄한 자가 도망가다 사고 낸 거야, 지금? 그러면 피해자가, 자, 국가가 이제 추적하는 바람에 사고 난 거니까 국가가 배상해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추적 안 할 거라면? 공무원 추적 위법이야? 아니잖아, 그치? 여기는 국가한테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자가 아까 도주한 차량한테, 도주한 자한테 민사상 배상 청구해야지. 국가한테 청구할 게 아니지, 그것은.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그렇고. 자, 다음에서 이제 나머지 판례는 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자, 다음 가시면 쭉 넘어가셔서 이제, 자, 부작위, 자, 160페이지인데, 자, 160페이지, 자, 그 부작위지, 부작위. 자, 부작위와 관련돼서도 이제 여기서 행정청이 부작위인데, 이 부작위가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중요해. 부작위가 위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작위가 위법이 되려면 자기무가 있어요, 자기무가. 이 자기무를 누가 줍니까? 형식적 법에서 형식적 법 없으면 자기무 나올 수 없는 거야? 아니면 조례 근거에서도?
조례 근거에서도 사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례 근거에서도 이게 A급 지문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자, 그 판례 1번이지? 그 판례 1번 시험 지문이야. 봐봐. 자, 법령상 명시적으로 자기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맞아? 그런 거야. 조례 근거에서. 조례 근거에서도 배상 책임집니다. 자, 그게 있고 나머지 판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읽어보세요. 여기도. 그치? 자,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 판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가시면 자, 이제 자, 162 가봐 이제. 자, 162페이지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야 됩니다. 그치? 자, 주의할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자, 다음 주 공부할 것인데 자, 보상 파트 손실 보상했지? 손실 보상은요. 손실 보상 파트는 얘는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재산상 침해야 손실 보상은 공개사업하는 거야 지금. 국가가 공개사업하면서 지금 내 생명이 필요한 거야, 내 재산이 필요한 거야. 내 재산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상은 오로지 재산상 침해입니다. 그치? 근데 아까 행정상 배상, 국가 배상이지? 국가 배상 아까 보세요. 선박 안전 검사 안에서 아까 사람이 죽었잖아. 재산상 침해야 비재산. 비재산이 포함되지. 생명, 신체, 명예 다 포함됩니다. 그치? 재산만 비재산까지. 비재산이 포함된다는 거고. 자, 또 한편 적극만 소극도. 적극, 소극 관계없어요. 적극, 소극 관계없다. 그치? 다 포함되는 거고 부작이 다 포함되는 거고 다만 반사익이 빠지지. 반사익이 빠지는 거다. 그치? 자,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좀 잘 나오는데 그 밑에 판례 나오잖아. 밑에 판례. 그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판례가 출제가 안 되다가 제가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아까 5급 승진 문제 또 나왔더라고. 자, 또 나왔었는데 이거야. 자, 아까 이제 행정상에서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된다. 그치? 자, 그래서 구체적 손해가 발생 안 하면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말씀드리면, 자, 이거야.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보시면 홍준표 경남지사 했었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뭐 했어요? 진주의료원 폐쇄시켰잖아. 진주의료원을. 그치? 진주의료원 폐쇄시켰지. 근데 그 진주의료원 폐쇄한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한테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당시 뭐냐면, 그 당시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환자가 죽었어요? 사망했습니까? 아니야. 환자를 이송해줬고, 환자 이송 전까지는요, 다 치료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죽는다든지 치료가 안 돼서 다 치료해줬어. 다 치료해줬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쇄했지만 환자 이송 전까지 자, 진료해줘서 다 해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든지 어떤 신체라든지 그런 자, 구체적 손해는 발생 안 했다는 거야. 구체적 손해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경상남도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 문제야 현실적으로 구체적 손해가 생겨야 된다고. 먼저 아시겠지? 그 제목 써놨잖아. 제목에서 자, 권리가 침해되고 구체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다음 3번 가시면 위자료 청구권이지? 자, 위자료 청구권과 관련되었고, 자, 위자료가 뭐, 위자료?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지, 그치? 그치?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자, 이거 맞아요. 자, 국가배상법은, 자, 위자료 청구권과 관련된 명문 조항을 두고 있다. 두고 있어, 안 두고 있어? 법에 근거 있어, 근거 없어? 그때가 달라요. 법에 근거 있는 것도 있고, 근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써놨는데 생명신체 침해잖아. 생명신체 침해는 법에 근거 있어요. 그렇지? 원래 정신의 고통이잖아 이게. 그렇죠? 재산상 침해겠어. 원래 생명신체겠어. 생명신체 침해인데 이것은 자, 정신적 고통과 관련돼서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요 그 사고 나서 이제 죽잖아. 죽으면요 이게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얼마 주냐면 한 1억 정도 주는 것 같아. 1억 정도 지금. 그래서 이제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위자료 나와 있어 이게. 이해하셨죠? 나와 있는데 근데 재산상 침해잖아.
재산상 침해와 관련돼서는 법에 근거가 없다는 거지. 재산은 법에 근거 없다. 그렇지? 그럼 안 줘? 안 줘야 돼? 오래 가다가 지갑 잃어버렸어. 지갑에 100만 원 들어있어. 100만 원. 쿨하게 잊을 수 있어? 쿨하게 있겠어? 밤새 달고 괴롭히겠어. 머릿속에서 막. 떠나지 않겠지만? 돈 많으신가 봐요? 응? 자, 재산상 손해야? 재산상 손해일지라도 재산상 손해는 자, 지금 정신적 고통이 없어?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재산상 손해는 법에 없지만 판례 주라고. 지금 누가 주래 지금? 법이 주래? 판례 주래? 판례 주라고. 그렇지? 근데 생명신체 침해는 법에 근거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나요? 자, 이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상당 인과관계 있지? 상당 인과관계와 관련돼서 거기 보시면 지금 자, 판례 1번 나오잖아요? 자, 이거 이제 몇 가지 보시면 되는데 군산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자, 연락을 강요받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 종업원이 지금 화재 났잖아. 발생 화재. 화재와 관련돼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상에서 지금 실형조치를 안 했다는 거야, 지금. 실형조치를 명해야 되는데 안 했다, 지금. 그치?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국가가 뭐하라? 국가가 배상해줘라. 그치? 여기는 지금 화재 발생인데 지금 뭐가 키워드예요? 소방법상에서 실형조치 안 했잖아. 그치? 근데 다음 가봐.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에 1번. 2번에 1번이 지금, 여기는 지금 2번에 1번은 자, 똑같은 판례인데 군산 유흥주점에 자, 지금 감금된 채 연락을 강요받았던 여기 종업원이지?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자, 어떤 법이야, 지금? 식품위생법이잖아. 식품위생법상에서 취할 조치를 게을리한 거지? 근데 화재는 관계없잖아, 이게. 자,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국가가 배상해줘라. 그치? 배상해줄 수 없다. 자, 소방법은 배상해줘요. 자, 식품위생법은 배상해줄 수 없다. 그치? 이해했죠? 자, 이거 하시면 되고. 자, 다음 가시면 거기 판례 3번 있지? 자, 그 판례 3번. 상당 인과관계 부정된거 나오잖아. 부정된 판례 중에서 3번 판례. 그 3번 판례가 안 나오다 오래 한번 나왔었어, 이게. 그래서 이제 개별공시지가. 자,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자,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해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아,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게 보상할 때는 어때요? 보상할 때는요, 저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데, 지금 제가 제 땅 수용당해서 지금 수용당했는데, 수용당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 거기서 이제 주민대표가 이제 전화 왔더라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지? 감정평가사를 일단 빨리 선임해갖고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봐야지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수용당하면요, 어때요? 국가 측에서는요. 국가는 대수쓰면 그 개별공시가 높게 평가하겠어? 낮추겠어, 자꾸. 낮추려 하겠지, 그치?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냐면서 이제 해서 제가 사인해줬어, 하여튼. 아, 사인해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야, 지금. 그래서 요 개별공시가를 뭐 한 거야, 이제. 개별공시가를 지금, 자, 지금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게 한 거야, 지금. 결정되게 해서, 자, 국민 개개인측한테 침해했다는 거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 아까 감정평가사가 공시가를 합당하게 했다고 좀 불합리하게 평가했다는 거야. 그치? 그런 경우라면 국가가 뭐라? 배상해줘라. 응? 이해했어요? 저까지 아시면 되고. 자, 다음 가시면 이제 배상책임 주체지? 자, 배상책임 주체. 배상책임 누가 져요? 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거야. 배상책임은 지금 국가가 지는 거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무엇을 주의하시냐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봐봐, 여기서. 헌법이 헌법하고 국배법이 좀 틀려, 이게. 틀려서, 헌법은 배상책임 누가 져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입니다. 공공단체 누구 있어, 여기? 공공단체 안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조합, 공법상 사단법인,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 영종을 법이 있었지, 그치? 이게 있잖아. 근데 헌법은 공공단체까지 행정상 배상책임지라는 거야, 그치? 근데 국배법은 배상책임을 좁혀서 넓혔어. 책임자를 좁혔어. 공공단체 중에서 어디까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만,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국배법상에서 아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아까 공공조합, 공법상 재단법인, 영조물 법인은 어디로 갑니까? 민사로 가지, 민사로. 민사상 가지? 민사상 가면 사용자가 면책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 얘기하기를 헌법은 넓게 인정했어요. 넓게 인정했는데 국배법이 좁게 인정하잖아요. 이거를 좁게 인정하니까 국배법이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해갖고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학설상 이제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했어요? 당연히 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학설상 주장되지만 아직까지 위헌 나온 판례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 수험생이니까 뭘 고민해, 그렇죠? 우리 고민할 거 없어, 그렇죠? 헌법은 배상 책임자가 국가하고 공공단체다. 근데 국배법은 배상 책임자를 좁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이해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어떤 행위 등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다 달라 또. 헌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겠어요?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 근데 국배법은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에 있다는 거지. 근데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는 아까 헌법에는 조문이 없다. 이해했나요? 이거 좀 기억하시고,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응?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다음 가시면 거기 이제, 자,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 가시면 거기서 이제 국가 배상 책임 성질 있지? 국가 배상 책임 성질에서 여기서 이제 대외적인 책임하고 대내적 책임 나옵니다, 이게. 자, 대외적 책임하고 대내적 책임 나오는데 이게 과거 예전 구판인데 구판이 너무 많이 써서 제가 너무 많이 써놔갖고 쓸데없는 너무 많이 써놔갖고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걸 확 줄였어요, 이거를. 확 줄여갖고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종전책 갖고 계시는 거 관계없는데 그냥 줄였어, 그냥. 줄인 것 뿐이고 늘리진 않았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확 줄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마시면 돼. 더 이상 알 것도 없어. 이해했나요? 자, 여기서 한번 가봐요, 여기서. 자, 여기는 학설이 중요합니까? 판례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판례가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야, 이제. 아까 보세요. 자, 지금 국가가 있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자, 공무원 있어, 공무원. 자, 공무원이 있는데, 아까 피해자가 지금 국가배상법상 누가 책임자야? 국가배상법상 책임자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 그치? 공무원 책임 안 집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해. 국가한테 청구한 다음에 그럴 거 아니야, 국가가. 그렇죠? 공무원 너 때문에 국가가 배상했으니까 공무원 너가 뭐해? 너가 물어내 그럴 거 아니야. 너가 물어내. 그치? 그러면 국가하고 이 공무원 관계는 지금 외부 관계야, 내부 관계야? 내부 관계지. 내부 관계에서, 자, 지금 외부적 책임자야. 국가가 지금 피해자한테 배상해주는 외부적 책임자지. 그치? 이 외부적인 책임자가 책임진 다음에 내부적 책임자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측한테 이렇게 책임 물어. 그치? 요 내부 관계에서 책임 묻는 거지? 이게 뭐야? 구상권. 이해했어요? 자, 아까 보세요. 지금 국배법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외부지, 외부? 요 외부자와의 관계에서 책임자가 국가야. 국가가 책임지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공무원 불법행위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지금 내부서 책임자지. 공무원이 내부서 책임자니까 국가가 배상해주고, 국가가 그럴 거 아니야. 공무원 너 때문에 국가 배상했으니까 너가 물어내면서 이제 내부 관계에서 책임 묻겠지. 자기 뭐라고? 구상권. 이해했어요? 자, 이때 이제 이 구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국가가, 자, 공무원이 구상에 응합니까? 응할 수 있어? 응할 수 없어? 응? 국가가 공무원 측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법에 나와 있어, 법에? 자, 법에 있어, 없어, 이거? 일단 중요한 거, 법적 근거입니다. 법에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고의중과실이지? 고의중과실일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치? 경과실이면. 경과실까지 공무원 책임지잖아? 그럼 안 되는 거야. 경과실까지 공무원 책임지면요, 이게, 아까 구상권 응하잖아, 이게. 어떤 경우는요, 이게 몇 억씩 됩니다. 배상금액, 구상권 금액이.
그치? 자, 생각해봐. 경과실까지 배상 구상해준다. 어떻게 되겠어? 내 평생 모은 돈. 한 번 다 날라가. 안 그래?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잖아. 너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러면? 내가 소신껏 정부 집행하겠어? 나는 복지부동이야. 몸살이겠어? 몸살이지,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직무수행이 원활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래서 행정정책상 경과실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어디서만? 고의 중과실만 책임 있는 거다. 그치? 법에 근거 있어요? 근거 없어요? 법에 근거 있다고. 그렇잖아.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냐? 이번에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선택적 청구권이야. 선택적 청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봐봐. 아까 피해자지. 피해자가 아까 국가, 저기 내부관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상에서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요 민법상에서 공무원 개인이지. 공무원 개인한테도 선택적으로 국가하고 공무원 중에서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것은 내부 관계야, 외부에서 지금. 외부에서 선택적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해했어요? 근데 헌법 가면 이게 있어. 헌법 가면 공무원 개인 책임 면제 안 된다. 공무원 책임이 면제 안 된다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선택적 청구권까지 인정한 건지에 대해서는 학설점 대립이 있고, 구상권은 명문 조항이 있는데 선택적 청구권은 명문 조항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해했습니까? 자, 일단 다시 보세요. 선택적 청구할 수 있어? 청구 안 돼? 선택적 청구권 법에 근거 없어. 근거 없다고, 이게. 근거 없으니까 무슨 문제야, 이제? 근거 없으면 해석 문제지. 학설과 판례 해석하겠지, 이거를. 이해했나요? 학설과 판례 해석 문제다, 얘는. 근데 저기서 잠깐. 아까 뭐 합니까? 지금 피해자가 국가하고 공무원 중에 선택하지? 선택적 청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자잖아? 피해자면 선택하겠어? 국가한테 청구하겠어? 저 같으면 국가한테 청구하지? 공무원 걔한테 안 가면 저는? 그러면 선택적 청구를 왜 하는 거야, 대체? 이해됐어, 이거? 왜 할까, 대체? 응? 그런 경우에 좀 실익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요. 좀 뒤에 공부할 건데, 아까 피해자가 군인이야. 군인 군무원들은, 아까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등은요, 국가한테 보상받고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갖고, 피해자가 군인들일 때는요, 이중배상이 제한돼. 이중배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군인들일 때는요, 국가한테 배상 청구 안 돼, 이거. 국가한테 배상 청구 안 되니까, 공무원 개인이라도 자꾸 늘어질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래요?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아까 피해자가 군인이야. 아까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없어. 응? 보상 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갖고, 자,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공무원 개인한테라도 선택적 청구될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 그런 경우에 이게 실익이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무원 개인한테도 선택적 청구를 할 거냐는 거야, 지금. 그렇죠? 할 거냐는 건데, 일단 학설이 잘 나오지 않아, 그렇죠? 잘 나오지 않는데, 저희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자,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절충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자, 이게 있는데, 원래 요 견해 있잖아? 원래 이 견해가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왜 잘 안 나오냐면, 학설이 너무 복잡하고, 헌법학계하고 행정법학계 틀리고, 자기 책임설 취해도 견해가 똑같지 않아. 자기 책임설 안에서도 다 틀려, 이게 견해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근데 이제, 일단 원리만. 자,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원칙만. 개별적 견해라고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 봐봐. 요 대의 책임설이지. 얘네 그런 거야? 아까 국가 있지? 요 공무원 있어, 이렇게. 그치? 지금, 불법행위 누가 했어요? 아까 공무원이 있지? 지금 공무원이 불법행위 했잖아. 자, 누구 책임이야?
국가 책임이야, 공무원 책임이야? 공무원 책임이야, 이거를. 그치? 공무원 책임이지. 국가 책임 없어. 그치? 아, 국가가 지금 법 어기라고 시켰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국가 책임 없어. 안 그렇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책임지는 건데, 공무원은 자력이 없잖아. 재산이 없을 수 있잖아, 이게. 공무원은.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 굳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대의책임설이잖아. 이 견해가 얘기하기를 공무원 책임인데, 공무원은 자력이 없으면 굳이 안 된다, 피해자가 굳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공무원 책임을 대신 인수했다 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국가가 공무원 책임을 대신, 대위니까 대신 인수했다. 인수해서 그냥 가져왔다. 그렇지? 그러면 국가가 대신 인수해서 가져왔잖아. 가져왔으니까 누가 책임져? 공무원 책임져? 국가만 책임져? 국가만 책임져. 국가만. 그렇잖아요? 국가만 책임지니까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 없지.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청구할 수 없잖아. 선택적 청구 대여 안 돼요. 이론상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안 된다. 그렇죠? 물론 학설은 여기서 대의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도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필요 없고 그냥 원칙만 얘기하면 이때는 공무원은 선택적 청구할 수 없다. 얘한테는. 왜? 국가가 공무원 책임을 전부 다 인수했으니까. 다 가져왔어,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국가가 공무원 책임을 남겨놨어.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으니까 공무원 책임 안 진다고.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한테 선택적 청구하지 말라고. 뭔지 아시겠지? 근데 자, 이번엔 자기 책임설이야. 자, 해석해봐. 아까 국가가 있지. 그리고 공무원이 있지. 그렇지? 자, 지금 불법행위 누가 했어요? 불법행위 공무원 있잖아. 자, 누구 책임이야? 공무원 책임이지. 그렇지? 그럼 국가 책임 없어? 그런 거야. 자기 책임설은 국가도 자기 종업원인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도 자기 책임이 있다 하는 거지. 자기 책임이 있다. 국가도. 그렇지? 그러면 국가도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국가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고, 공무원은 불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공무원 책임 없어. 공무원한테도 청구하면 돼. 청구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한테도 선택적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론상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안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2년 전에 그 공무원 7급, 그 서울시 7급에서 여기 한번 나왔었어. 이렇게 대의책임서, 자금책임설에서 선택적 청구 가능하냐?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게 깊이 간 거예요. 엄청. 깊이 가신 거고, 응?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귀찮다, 아, 머리 아파 죽겠다, 하시면은 판례만 하시면 됩니다. 판례만. 이해하셨죠? 자, 판례는 아까 절충설이야. 절충설. 판례가 절충설이라서 똑같아, 그냥. 똑같아갖고, 판례는 고의 중과실일 때는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과실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해? 선택적 청구권은 법의 근거가 없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저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데서 설명드렸고, 자, 이제 구상권 중에서 중요한 판례가 두 가지 있어. 구상권 중에서 중요한 판례 두 가지. 그렇지? 얘는 이제 사실관계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면, 그 판례 말씀드리면, 구상권인데, 자, 171페이지. 자, 171페이지 가시면 그 판례 3번 나오지? 자, 판례 2번 3번인데, 그 판례 2번 가봐. 판례 2번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이, 자, 범죄 경로 자료를 조회해서 정가를, 공직선거 후자용 범죄 경로 조회서다 기재해야 돼. 근데 기재 안 한 거야? 우리 선거할 때 보면요, 그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로를 다 기재하잖아, 이거. 기재할 것을 기재 안 했어? 이게 과실이야? 중대과실이야? 중대과실이다. 그렇죠? 중과실이라서, 자, 공무원 개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다음, 자, 판례 3번이지? 판례 3번이 A급 판례. 3번, 4번 A급 판례. 자, 3번이지? 3번은요, 되게 중요한 판례라서 사실관계까지 달고 있어야 돼. 여기는 사실관계까지. 응?
자,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런 거야. 아까 보세요. 아까. 자, 국가배상법은 뭘 예상했어? 자, 국가배상법 예상한 것은 이거야. 예상한 것은 피해자 있지?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해요?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해. 이렇게 청구한 다음에 국가가 배상해줘. 저 한 다음에 국가가 공무원 측한테 구상하지 이렇게? 이것을 지금 국가배상법 예상한 거야. 그치? 근데 이 판례는 국가배상법이 예상하지 않은 일이 생긴 거야. 예상하지 않은 일? 자, 보세요. 자, 요 국가가 있었어. 요 공중보건이 있지? 의사가 공무원 아니에요. 공중보건인은 계약관계잖아. 무슨 계약관계? 공법선 계약관계. 계약직 공무원. 응? 자, 의사가 공무원이지?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 공중보건의가 자, 환자 진료 중에 환자가 폐혈증 사망합니다. 폐혈증으로. 폐혈증 사망했어, 환자가 지금. 제거 이해하셨어요? 사망했는데, 자, 이 환자가 사망하니까 뭐 한 거야? 피해자 유족이 배상을 청구한 거야. 배상을 청구했는데, 아까 보세요. 배상 청구했는데 사망했잖아, 지금. 그치? 자, 누가 죽였어? 공중보건의가 죽였잖아. 공중보건의가 지금 중과실, 경과실. 경과실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국가한테 배상 청구하고 국가는 저 공중보건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었겠지. 그치? 근데 피해자 유족이 공중보건의한테 배상 청구한 거야, 지금. 그치? 공중보건의한테? 어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예상한 일이야? 지금 예상하지 않은 일이야, 이게. 예상 안 한 거잖아, 지금. 그치? 공중보건의한테 청구한 거야. 왜? 공중보건의가 죽였으니까? 그치? 피해자가 국가한테 청구할 것을 왜 공중보건의한테 왜 청구했습니까? 이유가 뭐야? 응? 사람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갖고. 행정법 공부 안 해서 지금? 아니, 행정법 공부 안 했잖아, 지금. 공부했으면 국가한테 갔겠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피해자가 행정법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알아 몰라.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이제 공중보건을 죽이니까 공중보건에 갔겠지. 가서 청구한 거야. 청구했지? 그러면 공중보건이 어떻게 하면 돼?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만. 어떻게 하면 돼? 재판적이 한다며. 나 경과실이 하면 되잖아. 경과실이야. 나 경과실이니까 국가한테 가봐. 그럼 되는데 공중보건이가 바보처럼 배상해 준 거야. 왜? 얘도 공부 안 해갖고, 그치? 얘도 공부 안 했잖아, 얘도, 그치? 응?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이가 배상해 준 거야, 그치? 배상한다면 뭐 하겠어, 이제? 응? 그냥 상상한 건데, 그쵸? 상상한 건데, 뭐 친구가 술 마시면서 그럴 거 아니야. 친구가 이제 공무원 친구였을 거 아니야? 아, 그때는, 그쵸? 그때 국가 책임지는 거 막 그랬겠지? 경과실이라서 넌 국가 책임지는 건데, 너 왜 책임졌냐 하면서 막 물었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중보건의가 자, 국가 책임을 알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이제 반대로 자, 아까 공무원이 배상해주고 반대로 국가한테 청구하게 된 거지, 이렇게 반대로 구상권을. 그렇지? 아까 보세요. 아까 누구 책임이야? 공무원 책임이야? 경과실이니까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이니까 국가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상식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국가한테. 이해했어요? 자, 그럼 판례인 거고. 자, 이번에는 이거야, 이제. 이번에는 이 판례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냐면, 자, 여기 국가가 있어, 이렇게. 자, 국가가 있고, 여기 이제, 자, 공무원 있지, 공무원. 그치? 이 공무원이 중과실이야, 중과실. 요 피해자가 있지. 어떻게 하면 돼?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 청구해. 자, 국가가 이제 배상해주고, 얘한테 뭐 합니까? 구상권 행사하면 돼. 그치? 맞죠? 그래서, 자, 국가가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자, 국가배상은요, 소멸시효가 있어, 소멸시효가 이제 앞에 나오는데, 소멸시효는 가해자 안날부터 3년. 자, 아까 이제 가행이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3년, 10년. 있었어요. 자, 이게 소멸시효인데, 근데 이 소멸시효가 지난 거야, 지금. 자,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지났어. 소멸시효 지났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줘도 돼? 안 해도 되잖아, 이거를. 그죠? 이해하셨죠? 근데 굳이 국가가 해준 거야. 배상을 해줬어, 이렇게. 해줬지? 해준 다음에 공무원 측한테 구상권 행사한 거야, 구상권을. 그치? 행사할 수 있겠어, 이거?
그럽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은 배상해 줄 사건이 아니야. 처음부터 배상해 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국가가 공무원 측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판례 4번 나와 있지, 지금? 여기까지 A급 판례. 자,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173페이지. 자, 173페이지에서 이제 뭐가 나와, 이제? 거기서 군인등 특례 있지? 자, 군인등 특례. 자, 이중배상 제한입니다. 자, 이중배상 제한이라고 해서 이거야,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 이 피해자가 아까 뭐 하면 돼? 국가한테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돼요. 그치? 근데 이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도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공무원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공무원이야. 근데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위험직종 있잖아요. 위험직종 뭐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위험직종 군인, 경찰 공무원, 뭐 군무원들, 자, 이런 공무원 있을 거 아니에요. 군무원 포함됩니다. 아셨죠? 이런 공무원은 위험직종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인 등, 그렇죠? 이 군인 등은 국가한테 보상받아, 보상. 국가한테 보상받는 거 외에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뭐야? 보상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뭐야? 이중배상 제한 조항. 이중배상 제한. 이해했었지? 자, 아까 이제 군인들. 아까 뭘 받는다고? 보상 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이해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보상 받으면 되잖아. 보상 받으면 되고 배상 안 받으면 되지? 그치? 근데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 이게. 응?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갖고, 과거에 연평해전이잖아, 연평해전. 2002년도. 연평해전 당시 받은 보상 금액이지? 월급 곱하기 36배. 월급 곱하기 36배. 지금 올려줬어, 지금 72배. 그치?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아니, 월급이 적은데 어떡하겠어. 36배 해봤자 별로 안 돼. 그쵸?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아까 보세요. 만약에, 군인이 아니야, 민간인이야? 민간인이, 자, 20살 먹은 청년이 사망했다. 사고 나서 사망했어. 받는 배상 금액이 5억 이상 됩니다. 5억 이상은. 자, 5억 이상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배상 금액을. 그치? 근데 아까, 연평해전이지? 그 당시 받은 배상 금액이잖아. 보상 금액이지? 보상 금액이 그 당시 장교인데, 장교가 이제 받은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넘었어. 하사관은 3천만 원 정도 넘었습니다. 저번에 김하사, 하하사가 이제 다리 잘렸잖아. 그래서 목함지뢰 때문에. 그 당시 다리, 두 개 잘린 하하사가 받은 보상 금액이 1억 2천만 원. 그래서 김하사는 8천만 원. 그렇죠? 보상 금액이 어때? 너무 적어,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이 이중배상 제한도 없애야 돼,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문제 나왔잖아요. 작년 문제 이게. 작년 문제 나올 거라 예상했었어. 왜 예상했냐면, 이건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었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 지방선거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 개정을 발표했어요. 헌법 개정안을. 안 그래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그걸. 이중배상 제한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 마지막이니까 나올만 했잖아, 이제. 그래서 나왔잖아, 이게 작년 문제에서. 그렇지? 근데 헌법이 통과 안 되지, 그래야지. 뭐 헌법 개정도 안 했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중배상 제한 조항이 왜 들어왔냐면, 이게 30 때 들어와서 30강국 때. 자, 3공화국인데, 이전까지 없었어, 이게. 그치? 3공화국 때 국가배상법. 자,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이제 이중배상 제한이 들어옵니다. 이중배상 제한이 들어온 거야, 이게. 그쵸? 왜 들어왔냐면, 이 당시 역사적으로 뭐 있었어요, 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대를 월남전에 파병시켰잖아. 파병, 그쵸? 파병했지. 파병하니까 어떻게 이제 월남전 가서 이제 군인이 죽거나 이제 전사하거나 다쳐왔겠지. 그치? 그런 상태에서 뭐 합니까? 이제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야. 배상 청구했는데, 이해할 만해. 30 때는요, 우리가 잘 살았어요? 살기 힘들었잖아. 그치? 살기 힘들까 뭐 한 거야?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 군인들한테는 뭐 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보상하고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면서 이제 국가배상법을 바꾸면서 이제 여기서 보상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이걸 들어오게 된 거지, 이제. 그치? 이걸 들어오면서 뭐야? 보상금, 찔끔 주고 말아, 그랬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야. 근데 30 때는요, 헌법재판소가 없었잖아. 그치? 헌법재판소 없으니까 이제 이 조문이지. 이 조문을 대법원 심사한 거야, 당신은. 위헌법률 심사 권한이 이 당시엔 대법원한테 있었어. 그치? 대법원이 이 법을 심사한 거야. 심사해서 대법원이 재산권 심의한다고 해서 위헌 내렸어, 이거를. 자, 위헌 나왔어. 자, 위헌 나오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없어야 되는데 뭐 한 거야? 40 때. 40하고지? 이게 위헌이 아니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잔머리 굴리면 돼. 응? 잔머리 대형들. 위헌이 아니게 하는 방법. 위헌이 아니게 하는 방법은 보상해주는 거 외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을 법률에 두면 됩니까? 헌법 조문에다가. 헌법 조문 두면 되는 거야. 헌법 조문 되면 위헌 심사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한 거야? 40 때 유신헌법이잖아. 40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뒤끝 장렬이잖아. 그렇죠? 위헌되는 대법관 다 자릅니다. 한 명도 제명 안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헌법 조문 썼어. 헌법 조문 이거는. 왜 썼어요? 헌법에다 뭘 둔 거야, 이제? 헌법 조문에다가 뭘 뒀어요, 여기다가? 이중배상 제한이 들어온 거야, 여기서. 그치? 자,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국배법에 있는 이중배상 제한 조항이 위헌인 거야? 헌법에 근거한 거니까 합헌인 거야? 합헌인 겁니다. 합헌이고, 기본서 나오는데, 기본서에서 헌법재판소는 뭐 해요? 위헌 법률심사잖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심사하는 거지, 헌법재판소가 헌법 조문 자체 심사할 수 없는 거야.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아니, 주일만 보면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치? 머슴들이.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헌 심사 안 되는 거야. 그치? 위헌 심사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서 삭제해야지. 그쵸?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도했다가 헌법이 통과 안 되잖아. 그치? 작년에. 개정안만 발표했고, 결국은 또 정치권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치? 안 그래?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년 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주면 됩니다. 국회를 주면 이제 헌법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요, 이거 받기 힘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치? 자, 뭐 그런 조항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중배상 제한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상 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뭐라고? 이중배상 제한 조항.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해,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느냐, 그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대상자 누가 포함되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대상자에 누가 포함되냐면, 아까 보세요. 이중배상이 제한되잖아. 아까 누구 있어? 군인, 군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그렇죠? 경찰 공무원들, 전투경찰 판례상 판례상에서 향토 예비군들 포함됩니다. 그렇지? 예비군 저번에 보시니까 저번에 몇 년 전인가? 그 동원 훈련 갔잖아. 동원 가셔서 이제 훈련 받는데 뭐였어요? 훈련 받는데 사선에서 예비군이 사선에서 갑자기 총 쏴댔잖아. 총 쏴대서 몇 명 죽었잖아, 이렇게. 안 그래? 그런 적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저는 예비군 아니니까 관계없어요. 하여튼, 그렇죠? 예비군을 조심하시라고. 저 예비군 포함됩니다. 예비군 포함된다고 지금. 그렇죠? 끝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남자분들 끝 아니야. 여기 가셔서 조심하시라고. 예비군 가셔갖고. 여기 가시면요, 보상받는 거 외에 배상 받을 수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이번에는, 자, 이중배상이 제한되지 않아. 응? 이중배상이 제한 안 되면 뭐 할 수 있어, 이제? 이중배상이 제한되지 않잖아. 그러면 보상도 받고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공익 근무요인. 자, 공익인데 공익이 군인이야 경찰이야? 아니잖아. 둘 다. 그렇지? 아니기 때문에 공익은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너무 불합리합니까, 이거? 불합리하잖아? 군대도 안 가고 배상도 받고. 그렇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안 그래? 자, 근데 자, 문제는 지금 바뀌었어. 과거는 공익이지. 지금 뭐야? 지금 명칭은? 사회복무요원 바뀌었어, 지금. 또 이걸 몰라서 틀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올 거, 분명히. 있죠? 이게 나왔는데, 이제 이거 몰라서 틀릴 거야. 분명히. 있지? 그렇잖아. 그렇죠? 바뀌었다. 자, 다음 가시면,
경비구조대원이지? 자, 경비구조대원은 어디 근무해? 교도소. 자, 교도소니까 관할은 법무부. 자, 법무부니까 국방부 아니잖아. 군이 아니지? 행안부 아니잖아. 경찰 아니잖아, 지금?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배상받을 수 있다. 그치? 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서 이제 경찰 공무원인데 지금 훈련 중이야. 지금 숙칠시에서 연탄가스 마시고. 연탄가스 마셔서 사망했다고 이때는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마찬가지야. 전투경찰인데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생략한 말 뭐냐? 생략한 말이 전투경찰이 훈련 끝마치고 훈련 끝마치고 뭐 한 거야? 훈련 끝마치고 밥 먹으러 가다가 이제 자, 밥 먹으러 가서 사고 난 거야 지금. 그렇지? 이 경우도 자, 훈련 중이 아니잖아 지금. 자, 국가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포함되는 거하고 포함되지 않는 거 아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출제가 안 되다가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이거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면 국가한테 보상 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언제야, 그러면? 뭐 하다가? 아까 훈련이라든지, 훈련과 전투훈련 중에? 전투훈련 중에만? 아니면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일지라도. 경찰이 지금 훈련 중이야? 일반 업무야? 일반 업무 수행 중일지라도 국가한테 배상을 못 받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응?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되다가 우리 두 번 나왔어. 응? 자, 어디냐면, 그거 써놨는데, 자, A급 지문. 자, 어디냐면, 그거 174 가봐요. 자, 174페이지 가시면 4번에, 4번 1번 나오지. 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아까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사 입었잖아, 지금. 그런 경우에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어. 언제라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이지. 근데 그 밑에 가봐. 2번. 그러나 판례는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 하다가 저 지금 이제 사망한 거야, 지금. 낙석사고의 현장 주변이면 이게 전투 훈련 중이야. 지금 그냥 일반 직무집행이야. 일반 직무집행이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주변 교통정리 하다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자, 순찰차를 덮쳐서 사망하자. 자, 이제 자, 국가배상법상에서 이제 국가 뭐 한 거야? 면책 지정했다는 거지. 이런 사안에서 자,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훈련과 관련돼서 아까 뭐 순직했을 때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 이 면책 조항이지. 그치? 이것은 전투훈련뿐 아니고 어디까지?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된다, 이게. 그쵸?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되니까 국가한테 보상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판례 5번 가봐, 이제.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자, 판례 5번. 자, 그 판례 5번인데, 이 판례 5번에 1번 나오죠, 지금? 그 판례 5번, 이제 이게 올해 문제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 문제에서. 참 특이한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그 구판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에요, 아까 보세요. 국가배상법이지? 이 법에서는 그런 거야, 그렇죠? 보상받으면 배상은 청구하지 말해. 하지 말해. 그렇지? 이해하셨죠?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보상받으면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 이제 자, 뭐 보훈급여인가? 아까 보훈자 아까 보상에 관한 법률 있지? 이렇게? 보상에 관한 법률 있어, 이게. 자, 보훈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그래요. 이 법은 배상받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배상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다고. 그치? 자, 그 무슨 의미야? 배상받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보훈자 보상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배상받았어. 배상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이 법은.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여기. 자,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여기서 이제
아, 그 오타 나왔네, 오타. 오타 나왔어. 자, 저기 이제 5번에 1번인데, 여기서, 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자, 아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아, 큰 오타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거기, 자, 아, 이거 보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서, 자, 그게 있고, 자, 다음 가보세요, 이제. 자, 다음 가시면, 아, 거기 이제 2번 가보세요, 2번. 자, 2번 가시면, 자, 2번에서, 그 판례 2번이지? 자, 거기서 이제, 직무집행과, 자,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공사이군, 자, 군인 등이, 자, 먼저, 아, 거기 5번, 1번 맞네요.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아까 5번, 1번 오타 아닙니다. 오타 아니고, 이게 오타 아니고 지금, 자, 여기서 아까 그 보상 받았잖아. 보상 받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어디서 지금? 응? 다행이다 하여튼. 어디서 아까 국배법은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그 판례 2번이야, 판례 2번. 그 판례 2번 가시면, 근데, 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사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뭐 한 거야?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는 거야. 그치? 다음. 자, 이제 배상 받았지? 배상 받으면 보훈자,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 그 법이 정한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국가법상에서 배상받았다고 해갖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했죠? 자, 그래서 왜 그렇다고 지금? 이유가 뭐야? 아까 이 법률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다고. 여기는. 이해했지? 그러면 배상받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으니까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가 그런 거야.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까 국배법은 보상받는 거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법이 나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훈자 대상자 법률은 그 법률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이 없다고. 그러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런 거지 지금.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영조물 설치 관리하자지. 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일단 자, 다음 주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